평범한 직장인 김민수 씨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만성 피로와 불면증으로 병원을 전전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건네준 꿀 한 병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잠들 수 있었고 3개월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놀라운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꿀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매일 밤 꿀 한 스푼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 단 한 스푼의 꿀이 여러분의 세포를 재생시키고 몸을 놀랍도록 회복시킨다는 사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꿀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영원히 썩지 않는 식품입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굴된 3000년 된 꿀이 지금도 먹을 수 있는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투탕카멘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꿀 항아리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전혀 변질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꿀의 첫 번째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만들 수 있는 꿀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겨우 티스푼 12분의 1에 불과합니다. 꿀 1kg을 만들기 위해 벌들은 무려 560만 송이의 꽃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는 것과 맞먹는 거리를 이동하며 우리를 위해 이 귀한 보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꿀 속에는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토록 신비로운 효능을 발휘하는 걸까요? 꿀은 단순한 당분 덩어리가 아닙니다. 포도당과 과당이 70%를 차지하고 나머지 30%에는 무려 180종 이상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은 물론이고 꿀벌의 침샘에서 분비되는 특별한 효소들이 들어있어 우리 몸의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엽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고 뇌 건강에 필수적인 콜린과 아세틸콜린 성분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꿀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첫 번째, 암세포와 싸우는 전사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밤꿀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이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방암과 대장암 세포의 증식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암연구저널에 발표되었다는 점입니다. 밤꿀은 특히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아카시아 꿀 역시 헬리코박터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박멸하는 데 도움을 주며 위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꿀은 위장 점막을 보호하고 항염 효과를 통해 위염과 위궤양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장이 예민해서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꿀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꿀의 올리고당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꿀의 프리바이오틱 성분이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장내 세균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강을 지키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여러분은 꿀을 먹고 양치질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놀랍게도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꿀이 오히려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치아를 썩게 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꿀에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입속의 진균과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내염이 생겼을 때 꿀을 바르면 빠르게 치유됩니다. 특히 마누카 꿀은 구강 내 병원균의 성장을 억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입냄새가 나는 분들은 저녁에 꿀을 꾸준히 드셔보세요. 입속의 균들을 죽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먹고 자면 그 문제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세 번째, 혈당을 조절하는 천연 인슐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을 가진 것은 모두 건강에 나쁘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연이 선물한 꿀은 설탕과 완전히 다릅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5에서 64 사이로 일반 설탕보다 훨씬 낮습니다. 설탕은 분자가 커서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해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인슐린과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고 혈당을 급격히 높입니다. 반면 꿀은 이미 소화와 분해 과정을 거친 상태의 작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별도의 소화 과정 없이 곧바로 몸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꿀을 먹으면 피로가 빠르게 사라지고 에너지가 즉각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꿀도 단맛이 나기 때문에 혈당은 오릅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다른 당류에 비해 인슐린 수치를 훨씬 덜 올리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더 좋습니다. 하루에 한 스푼 정도를 먹되 다른 단 음식들을 절제하시면 됩니다. 필요 이상의 당 섭취는 체중 증가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네 번째, 혈관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꿀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손상을 예방합니다. 꿀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혈중 지질 수치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을 폭발시키는 천연 백신입니다. 매년 환절기마다 감기에 걸리던 30대 주부 최지은 씨는 꿀을 매일 먹기 시작한 후 2년째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꿀을 먹기 시작한 후 유치원에서 감기가 돌아도 끄떡없게 되었습니다. 꿀 속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높여서 감기나 외부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에 포함된 비타민C와 다양한 미네랄, 특히 아연과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감염을 예방합니다. 꿀의 항산화 작용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날부터 꿀을 보약으로 여겨온 이유입니다. 자, 이제 꿀을 먹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첫째, 꿀을 뜰 때 쇠숟가락을 사용하지 마세요. 철과 같은 금속이 꿀의 성분과 반응하여 산화가 촉진되고 색과 맛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무나 플라스틱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침이나 물기가 묻은 도구를 사용하면 꿀이 변질될 수 있으니 항상 깨끗하고 건조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셋째, 만 1세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꿀은 보통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이라는 포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포자는 성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 1세 미만의 아기에게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기의 면역 체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이 포자가 장내에서 독소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전 세계 보건기관들이 이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루 섭취량을 지켜야 합니다. 성인은 하루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하고 만 1세 이상의 어린이는 하루에 큰 술 하나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꿀을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합니다. 16도 이상의 실온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연 벌꿀은 온도가 낮아지면 결정이 생겨 딱딱해지는데 이것은 변질된 것이 아니므로 그대로 드셔도 되고 약한 불로 가열해서 녹여 드셔도 됩니다. 참고로 가짜 꿀은 결정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좋은 꿀을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은 가짜 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사양 벌꿀을 마치 천연 벌꿀처럼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양 벌꿀은 벌에게 꽃이 아닌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꿀로 영양 성분이 가장 적습니다. 제품 포장지를 보면 사양 벌꿀 표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진짜 천연 벌꿀을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은 탄소동위원소 비율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은 마이너스 23.5% 이하이고 양봉협회에서는 마이너스 22.5%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천연 벌꿀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33% 범위입니다. 이 수치는 제품 라벨에 식품 유형에 표기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천연 벌꿀은 크게 일반 꿀과 숙성 꿀로 나뉩니다. 일반 벌꿀은 3일마다 벌집에서 채취한 것으로 농도가 약간 묽기 때문에 열을 가해 농축시켜 생산합니다. 그래서 농축꿀이라고도 하는데 열을 가하는 공정에서 일부 영양성분이 파괴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숙성꿀은 15일 이상 벌집에서 숙성된 꿀입니다. 벌의 턱에서 분비되는 효소가 숙성 과정을 도와 영양성분을 증가시킵니다. 더 좋은 꿀로는 완숙꿀이 있는데 이것은 50일 이상 숙성된 꿀로 일반 벌꿀과 숙성꿀보다 훨씬 많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완숙꿀은 벌들이 수집한 꽃의 꿀을 벌집에서
50일 이상 자연적으로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벌의 효소가 작용하여 꿀의 맛과 영양이 더욱 풍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완숙꿀은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같은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에 효과적입니다. 전 세계에는 무려 320종 이상의 꿀이 있습니다. 벌이 어떤 꽃에서 꿀을 가져오는지에 따라 꿀의 종류와 효능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밤꿀, 아카시아꿀, 자화꿀, 피나무꿀, 유채꿀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꿀은 종류별로 염증 효과와 면역세포 조절 능력이 다릅니다. 특히 밤꿀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위험에 좋습니다. 향긋한 아카시아꿀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뛰어납니다. 몸속 염증 치료에는 무엇보다 완숙꿀을 으뜸으로 꼽습니다. 자, 이제 꿀의 효능을 극대화시키는 황금 조합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꿀이 진짜 보약으로 변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 우유와 꿀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속에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로 바뀌는데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놀랍게도 세로토닌은 우울증 해소뿐 아니라 불면증의 원인인 각성 호르몬 자체를 억제합니다. 이것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유만 먹으면 몸속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꿀을 타서 드시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높아집니다. 꿀 자체에도 트립토판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유에 함유된 아미노산이 우리 몸속에서 잘 흡수되어 바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진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 계피와 꿀입니다. 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다리 관절 및 말초신경에 주로 작용해서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치료와 생리통, 관절 통증 등의 효능이 좋습니다. 이는 계피를 복용한 환자의 관절 부위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이를 통해 어깨나 무릎 관절에 통증이 있는 경우 계피가 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계피는 혈당을 낮춰주기 때문에 꿀과 함께 드시면 건강하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계피에 가득한 항산화 물질들이 꿀의 항염 효과를 극대화하고 혈관 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따뜻한 성질의 꿀과 계피가 함께하면 혈액순환을 도와 평소 손발 저림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의 증상 완화에 아주 좋습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복용한 노인들은 대조군에 비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있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계피의 강력한 진통 효과까지 더해지면 관절염이나 팔다리 근육 통증도 해소할 수 있으니 계피꿀차를 꼭 기억해서 드셔보세요. 다만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계피에는 과다 섭취하면 간 독성을 유발하는 쿠마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유량이 낮은 반면 카시아 계피에는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차로 드실 때는 수정과에 넣는 카시아 계피는 피해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대부분의 계피는 두꺼운 껍질로 말려져 있는 카시아 계피입니다. 실론 시나몬은 단맛이 강한 반면 카시아 계피는 매운맛이 강합니다. 실론 시나몬의 하루 섭취량은 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체질에 따라 알레르기 반응도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피꿀차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과 실론, 시나몬 가루를 4:1 또는 8:1 비율로 섞어줍니다. 예를 들어 4:1로 배합한다면 꿀 400ml에 실론, 시나몬 가루 100g이 필요합니다. 잘 섞어준 다음 3일간 숙성시키고 따뜻한 물에 한두 스푼 넣어 희석해서 마시면 됩니다. 또는 물 한 컵에 꿀 한 큰술과 실론, 시나몬 반 티스푼을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좋은 성분이며 따뜻한 물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꿀과 계피를 섞으면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항체 생성을 촉진하여 기침이나 감기 같은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 조합,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은 건조한 기침을 보습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폐를 따뜻하고 촉촉하게 만들어 만성 기침에 사용하면 보약이 됩니다.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오면 기관지가 냉해지면서 근육이 수축해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강이 호흡기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묽은 가래를 없애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강을 잘게 썰어 꿀에 재워두었다가 따뜻한 물에 한 스푼씩 타서 드시면 좋습니다. 먹는 타이밍도 중요한데
아침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열을 발산시켜 체온을 올려주고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밤에 섭취하면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기로 열이 나는 경우에는 드시면 안 되고 평소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당뇨가 있다면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유를 좋아하신다면 꿀과 생강청을 넣은 라떼를 만들어 보세요. 달콤하면서도 든든하고 따뜻해서 몸을 데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꿀 생강 라떼는 최근 방송에서 소개된 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풍부한 영양과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과 계피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지니고 있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해줍니다. 또 꿀과 우유의 조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과 트립토판 성분은 꿀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불면증이 완화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무릎 관절이 시리거나 콕콕 쑤시고 어깨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은 계피를 넣은 꿀생강 라떼가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꿀 1스푼과 우유 1컵, 생강청 1작은술, 계피가루를 약간 준비합니다. 우유를 꿀과 함께 드시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소화를 돕기 때문에 우유를 먹으면 배탈이 나는 분들도 증상을 완화해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또는 일반 우유 대신 유당 걱정이 없는 락토프리 제품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준비된 재료를 넣고 계피가루를 뿌리면 꿀 생강라떼가 완성됩니다. 꿀 생강라떼는 특히 아침에 드시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생강이 체온과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오후 늦게 드신다면 잠자리에 들기 4~5시간 이전에 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몸이 더워지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황금조합, 무와 꿀입니다. 무는 기온이 내려갈수록 달콤한 맛이 더해지고 영양이 풍부해집니다. 특히 가을과 겨울에 먹는 무는 인삼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감기로 인한 기침과 통증 등으로 기관지가 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특히 가래가 많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꼭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무와 꿀을 함께 드시면 폐와 기관지가 튼튼해지고 호흡도 편안해져서 기침과 가래 등을 가라앉혀 면역력에 아주 좋은 보약이 됩니다. 무의 맵고 아린 맛은 신이 그린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항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를 튼튼하게 강화시키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주는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무에는 면역력 강화에 최고인 비타민C도 풍부한데 꿀과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비타민C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말랭이 차에 꿀 1스푼을 넣어 마시는 것도 최고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므로 꼭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꿀청 만드는 방법은 깨끗이 씻은 무를 껍질째 잘게 채 썰어 꿀을 자작하게 부어준 다음 일주일 정도 상온에 두고 숙성해서 드시면 됩니다.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면역력에도 최고입니다. 다섯 번째 황금조합, 마늘과 꿀입니다. 마늘은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항균 작용과 약해진 면역력을 끌어올리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싸한 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 병균이 몸속에 침투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살균력 또한 탁월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대장균이나 곰팡이균 등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의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항암식품 1위로 마늘을 선정할 만큼 마늘에 포함된 알리신과 항산화 물질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폐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등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이 특유의 알싸함 때문에 많이 먹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때 꿀을 곁들이면 맛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꿀과 함께 먹으면 꿀의 달콤함이 마늘의 맵고 자극적인 맛과 알싸함을 잡아줄 뿐 아니라 입과 위의 자극을 덜어줘서 꾸준히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꿀마늘의 효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에는 티아민이 풍부한데
매운맛을 내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만나면 강력한 피로 회복 성분인 알리티아민이 생성되고 그 시너지가 폭발하여 체내 흡수율이 최대 2배에서 8배까지 높아집니다. 주변에서 마늘 주사를 맞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주사는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선수나 바쁜 일정에 쫓기는 연예인들이 자주 찾을 만큼 피로 회복 효과가 뛰어납니다. 마늘 주사의 인기 비결은 핵심 성분이 바로 알리티아민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도 알리티아민이 듬뿍 담긴 꿀마늘을 직접 만들어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꿀마늘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껍질 벗긴 마늘을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뚜껑을 닫아 10분 정도 찝니다. 마늘을 찌면 특유의 매운맛이 줄어드는데 단맛도 생기고 먹기도 편할 뿐 아니라 위장 자극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10분간 찐 다음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입니다. 마늘을 꺼내 한 김 식히면서 수분을 제거해 주세요. 소독해서 완전 건조한 밀폐 용기에 마늘을 넣고 마늘이 잠길 정도로 꿀을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만든 꿀마늘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마늘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성인 기준으로 하루 5개에서 9쪽 이내로 드시면 보약이 됩니다. 마늘을 먹고 남아있는 꿀은 꿀차나 요리에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당뇨가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또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신다면 지속적인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이 붓거나 혈압 혈당이 오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꿀과 다양한 조합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